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지금 일부러 이동 중인데요. 어,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오랜만에 아주 어, 울면서 그냥 뭐 울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눈물을 좀 흘리고 이렇게 두세 군데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 내용은 그리고 영화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 태양이 어, 죽어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점점점 잃어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생겼는데,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어, 어떤 물질이 태양 에너지를 계속, 잡아먹고 있는 중이고, 그 물질을 채집해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생명체이고, 이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계속, 어, 먹이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보이는 그 태양들, 우리 태양 말고 이 가까운 별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별들도 다 같은 증세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 유일하게 어떤 한 별만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그 별로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를 해보겠다. 쟤는 왜 멀쩡한지. 이제 그래서 보내지게 되는 우주선 이름이 이제 헤일 메리인데, 이 물론 뭐 주인공은 여기 탔죠. 그리고 승무원은 이제 3명으로 구성을 했고, 과학자 하나, 그리고 엔지니어 하나, 파일럿 하나 이렇게 해서 갔는데, 영화 시작 장면에서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우주선 내에서 이동은 했고, 혼수 상태로 이동한다는 설정이어서 이동을 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기계가 깨어나고 뭐 안구 반응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같이 갔던 그 승무원들 둘은 이동 과정에서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 사람만, 과학자, 이 주인공만 살아남아서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해 나가는 건데, 이제 그렇게 깨어나가지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이제 이동을 해서 그 목표한 이제 항성까지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를 이제 관측을 하는데, 멀리서 보는데 이 별이 똑같은 그 태양 에너지를 빨아먹는 이 생명체들은 이 줄을 이뤄서 태양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 모양이 보여요. 이제 촬영을 하면 관측을 하면 이제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그 생명체의 모양이 보이는데 이 목표에서 간 이 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인데 이 지구의 이 태양계에 있는 태양과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측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가 이물질 같은 게 보여요. 근데 가서 봤더니 우주선이에요. 이 사람도 타고 간 우주선처럼 거기도 우주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선에까지 접근을 해봤어요. 얘가 타고 간 헤일 메리호가 그쪽에 이제 근접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 보고 있다가 이제 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우주선으로부터 좀 떨어지려고 슥슥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주선도 내가 움직인 것만큼 탁탁 또 움직여서 따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간격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움직여도 복잡하게 따라와서 달라붙고 그러고 있다가 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쪽에서 뭔가 물체가 하나 날라와요. 그 물체가 하나 날라와서 바라보고 있는 이게 이 폭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뭔가 물질을 보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화하려고 할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당장은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날라오는 걸 그냥 보고 있다가
맞았죠. 근데 내 선체에 부딪히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야? 그러고 있다가 하나가 또 날라오는 거예요. 좀 있다가. 근데 그 좀 이따 날라오면 굉장히 천천히 날라오는, 똑같이 날라오는데 굉장히 천천히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얘가 던져 보내는 그 물건을 그걸 통해서 대화하려는 거구나, 얘가. 그래서 이제 우주복을 입고 외부로 나가서 그거를 이제 획득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주선 내에 들어와서 그걸 뭐 이 주먹만한 길다란 물병 정도 크기인데 그걸 이제 이래저래 해서 결국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뭐 철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진 게 나와서 그걸 딱 바닥에 놓으니까 촥 펴져요. 그런데 그거 펴진 모양을 보니까 지금 이 도착한 이 항성, 이 보러 온 항성, 거기랑 그 자기네 그 행성, 그 상대 우주선이 속한 행성의 모양을 알아볼 수 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지금 지구에서 관측했던 그런 이 별자리 이런 것들이랑 이제 합쳐보니까 일치해. 근데 그 우주선이 온 지역이 여기구나, 여기서 오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걸 알자마자 여기는 공격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자기도 그런 걸 만들어요. 그 별 모양 그 물건에 지구도 모양을 위치를 이제 잡아가지고 표시를 해서 얼스라고 써서 그걸 이제 다시 또 그쪽으로 던져줘요. 그쪽도 이제 보고 이렇게 내용이 시작을 해요. 이 작가가 마션인가요? 그 마션 그 영화를 썼던 작가라나 그걸 만들었던 감독이라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마션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것도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마션도 우주에 혼자 고립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풀어 나가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나 이 영화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게 극한의 상황,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헤일 메리 프로젝트는 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은 연료가 가는 연료밖에 없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이죠. 갔다 하면 지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우주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임무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는 자살, 안락사를 하거나 뭐 그런 설정이에요. 근데 그런 우주에 혼자 고립된 상황에서 이 임무를 그래도 해내는 거 봐선 그 태도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예전에 이제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 나사에 사람을 뽑는 사람이었던가, 그 사람 얘기가 나사에서 우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물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뭐 똑똑하고 뭐 온갖 것들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낙천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극한의 상황을 우주나 그런 상황에 극한의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난 죽을 거야, 우리 모두 죽을 거야 하고, 우리 영화 보면 그런 놈들 있잖아요. 우리 모두 죽을 거야가 막 발광하는 바보들.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삼순위 삼식이 캐릭터들이 항상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은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공부라든가 뭐 이런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더 우선될 거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션 영화나 지금 이 헤일 메리 이 주인공 둘 다 긍정적이에요. 심지어 상대 우주선 이 상대 우주선이 있는데 그 우주선에서 뭘 보내고 나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쪽도 외계 생명체인 거예요. 그 외계 생명체도 굉장히 코믹해요. 아주
즐거워요. 나중에 둘이 대화도 하게 되는데 아주 즐거운 그 보고만 있어도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 영화를 간만에 이 재미난 영화를 봐서 알려드린 거고 꼭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큰 화면으로 보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 저는 이 영화를 더 큰 화면으로 또 여러 차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좀 성격이 좀 예민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좀 잘 받고 또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 극장에 가면 되게 극장 가면 뭐 아는 사람들이랑 뭐 가까운 사람이나 뭐 가잖아요. 그럼 가면 되게 가장 좋은 자리가 중간 정도 되는 자리잖아요. 큰 극장에 가서 중간 정도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면 되게 그러고 가는데 저는 그 영화관을 가면 불편한 게 뒤에서 툭툭 차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놈이 있는 건 아닌데 의자를 툭툭 발로 찬단 말이에요. 그럼 영화 몰입도 뚝 떨어져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그냥 완전 뭐 영화 보다가 웃을 수도 있고 어머 저럴 지금 이런 감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얘기해요. 얘기. 그리고 핸드폰이 울리기도 하고 뭐 이 깜깜한 데에서 핸드폰을 탁 켜면 통화하지 않아도 탁 켜면 거기서 불빛이 환하게 나오고 그걸 쳐다보는 그 사람 얼굴도 보이잖아요. 그럼 다 몰입도 깨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언제부턴가 영화를 못 봐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TV로 이제 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내 손해란 말이죠.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재밌는 봐야 제대로인데 그래서 영화를 완전 심야 마지막 편을 보거나 뭐 어쩔 때는 자정에 시작하는 영화를 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거의 사람이 없을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아예 조조 이런 걸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걸릴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저는 맨 앞줄에 가서 영화를 봐요. 맨 앞줄에 가서 근데 요즘 그 영화관이 상영관들이 많잖아요. 한 영화관에 들어가면 막 상영관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극장이 작잖아요. 극장 하나하나가 작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앞에 가서 봐도 큰 지장이 없는데 아주 큰 영화관 있어요. 수백 명 들어가는 영화관. 그런 데는 앞에 가서 보면은 화면은 너무 크고 내 얼굴은 하늘로 들어가야 되고 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전체가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너무 가까운 데서 그걸 보면은 좀 이 화면 형태가 좀 왜곡되잖아요. 가운데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글자도 되게 커지게 돼서 이게 글자를 한눈에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면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큰 영화관을 가면. 그러나 이 맨 앞줄에 가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는 없어요. 맨 앞줄까지 와서 앉아있는 인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의자를 발로 차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뭐 핸드폰을 열던 말던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뒤쪽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나름의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이 문제사항을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능동적인 행위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내 마음속에 이 마음가짐을 잘 해서 또 해결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극장에서 지금 벌어진 일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혼자가 그래서 저 이제 가족들이랑 가면 가족들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중간에 이제 로얄석에 그런 데 앉아서 보고 저 혼자 앞에 가서 봐요. 표를 따로 끊어요, 따로.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 영화 기분이 잡쳐요.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해서 또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저는
영화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화 재밌다, 또 어떤 영화 재미없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영화를 이 영화 잘 봤다, 재밌다 라고 하는 거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흠잡을 데가 최소한 없어야 돼요. 막 허점이 막 보이는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빼고는 괜찮은 영화야. 그거 문제 있지만 그거 빼고는 이 영화 괜찮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영화를 낚시로 비유를 해요. 이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낚시는 이 배에 줄을 달고 줄 끝에 바늘을 달아요. 그리고 거기에 미끼를 꽂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물에 넣어요. 낚시의 매력은 그 바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늘을 넣어놨는데 거기서 물고기 그걸 물든 말다 눈에 보여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물 속에 넣어놓고 물 속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찌 있죠, 찌. 바깥에 왜 민물 낚시는 막대기처럼 된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바다 낚시에서도 그 동그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잡았다 안 잡았다 이걸 알아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챔질을 해서 고기를 낚아내는 거. 이건데 그렇게 낚아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찌가 움직움직 했을 땐 고기가 와서 얘를 먹을까 말까 하고서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물었어요. 그럼 찌가 푹 들어가 버리죠. 그럼 그때 채요. 그러면 이제 요 바늘을 물은 물고기가 도망가죠. 일단 채면. 그러면 내 낚싯대도 꼬부러지고 줄은 쫙 펴지죠. 근데 물고기들이 특히 바다 물고기들은 이게 입술이 딱딱해요. 그래서 바늘을 걸어도 거의 뼈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바늘이 이거 그 물고기 입술을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탁 걸리면 플라스틱에 이 바늘이 걸린 것처럼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죠. 물고기 입장에선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막 도망가는 거거든요. 물론 민물고기는 입술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붕어는 입술이 약하기 때문에 세게 하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세게 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도망갈 것 같으면 살짝 풀어주고, 그리고 얘가 좀 힘을 다 썼다 싶으면 당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민물낚시에서는, 이 민물낚시는 이게 릴이 없거든요. 그냥 배에 걸린 그러니까 줄의 한계가 딱 있죠. 그러니까 얘를 탁 채서 당기는데 얘가 너무 힘세게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좀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면 입술이 터져버리니까. 그럼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슬쩍 놔줬다가 다시 또 당기고. 근데 요게 매력이 터지면 안 되는 정도의 힘으로만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실수해서 이걸 그냥 놔줘요. 많이 놔요. 그러면 느슨해지잖아요, 줄이. 그러면 걔 입술에 꽂힌 바늘이 탱탱하게 유지가 돼야 얘가 바늘을 못 빼는데, 이게 좀 줄이 헐렁해져서 바늘 이게 당기질 못하고 헐렁해졌다. 그럼 얘가 털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빠지는 거죠. 이거는 바다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다고기는 되게 그런 텐션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탁 챘을 때부터 나중에 내 앞에까지 끌고 와서 뜰채로 떠 올릴 때까지, 그때까지 텐션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놓치지 않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텐션을 조절을 못해서 이게 헐렁해졌어요. 그럼 털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럼 놓친 거예요. 이게 제가 영화랑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딱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고기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흥미가 뚝 떨어지고, 왜 이런 좋은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돈을 왕창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런 바보 같은 설정을 중간에 넣어서 이런 몰입도를 뚝 떨어뜨려서 보고 싶지 않게 만드냐. 그래서 전 심지어 중간에 나와버리기도 해요. 재밌게 보다가, 특히 재밌게 보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예 꺼버리든가 나와버리든가 하죠.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특히 좋은 소재를 가진 영화가 더 그래요.
허접한 영화는 아예 뭐 기대도 없을 텐데, 그렇게 좋은 설정을 만들어 놓고 이 바보짓을 했네. 그러면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해서 이 탁 챘는데, 이거를 그 텐션을 유지 못해서 고기를 놓친 거나, 지금 이 영화를 보다가 그런 꼴을 당해서 뭐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니까 영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화가 지금 이 모양이어서 이 실망감. 근데 요번에 본 이 영화는 참 재밌게 잘 봤어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요건 뭐 스포가 되든 말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몇 달 뒤나 몇 년 뒤가 될 테니까 스포일러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죠. 이 굉장한 위기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위기의 순간은 이 주인공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는 100% 죽는 줄 알고 온 사람이고, 그리고 상대 그 우주선 타고 온 그 라키인데, 거미 큰 개만한 게 그냥 개만한 크기의 큰 고양이에 거미 생긴 게, 근데 그게 돌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걔도 얘랑 우리 주인공이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기네 항성도 죽어가고 있어서 우리 주인공 임무처럼 자기 그 태양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관측 결과 여기엔 뭔가 있다라고 그 임무를 띄고 왔는데, 23명이 왔고 모를 이유로 다 죽고 자기만 혼자 생존을 했고, 그러던 중에 이술이 이제 둘이서 조우하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두 개체 다, 둘 다 죽으면 둘 다 자기네 행성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이 죽으면 우리 지구가 죽는 거고, 그 라키가 죽으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확률이 있고, 또 지금 중간에 굴러가다 보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 물질을 획득을 해요. 그것도 생물체 마찬가지예요. 생명체가 지금 태양을 죽이고 있고, 그걸 잡는 포식자도 생명체예요. 그걸 나중에 입수해요. 그랬는데 이 죽게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공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저기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게 막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급박한 상황에 100% 이제 죽었구나, 이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제가 이 티켓 살 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티켓을 끊는데 뭐 돈 얼마 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 포스터가 딱 보이잖아요. 그 포스터에 12세 관람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떠올랐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 12세 관람가인데, 그 귀여운 로키도 죽고 또 우리 주인공도 죽겠어요? 그리고 이 존재들은 죽지 않는다 그래도, 죽는다 그래도 이 획득한 생명체, 그 포식자, 그거를 지구로 먼저 보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살게 되는데도 럭키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요. 이 획득한 이 물질만 지구로 보내놓고, 그러면 또 이건 100% 또 죽는 일이거든요. 그때도 또 생각나죠. 12세 관람객까지? 그래. 계속 감정의 동요는 만들지만 결국엔 다 살 거야 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은 봤죠. 이 영화는 뭐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